한 4억은 있어야 되는데 4억 먹으려면 피디님 얼마나 걸려요? 저는 한 30년 정도. 대출 규제가 심한 거는 피디님한테 심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낙찰받으신 분들은 거의 1년 만에 한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셨거든요. 혹은 낙찰받고 바로 매도해서 2달 만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내가 매달 쓰는 카드 이용료, 카드를 쓰는 금액들도 소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월급만으로 서울에 집 산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월급 많은가요? 저도 월급 받는 입장이지만은 요즘 뭐 서울 집값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집값이 보통 한 10억 정도 하죠. 아파트 살려면 10억 살려면 지금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한 4억은 있어야 되는데 4억 먹으려면 피디님 얼마나 걸려요? 저는 한 30년 정도.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정말 한 큐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4억을 번다기보다는 계단을 놓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피디님은 얼마 있으세요? 저는 지금 모아둔 돈 합치면 한 3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3천만 원이면 경매로 한 2억 원짜리를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80% 대출 받으면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시세 2억 원짜리 그 정도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없고요.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 혹은 서울에 있는 빌라 가능할 것 같아요. 80% 대출이라고요?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대출 받고 내 돈 3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짜리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대출 규제가 심한 거는 피디님한테 심한 게 아니에요. 고가 아파트가 심한 거고요. 기존의 무주택자 분들은 별로 크게 영향이 없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간다면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80% 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럼 금리 오르면 어떡해요? 금리는 보통 우리 항상 5%로 계산을 하는데요.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돼요. 한 1억 2천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피디님 젊으니까 한 30년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가능할 거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금리가 저렴하겠죠. 그럼 월급으로 가능하다는 건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짜리, 얘는 원래 2억 원인데 내가 싸게 낙찰 받아서 1억 5천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매도할 때 되면은 원래 2억 원짜리가 가격이 또 오르겠죠. 작년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거의 1년 만에 한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셨거든요.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피디님도 2년 있다가 못해도 한 1억 원 정도는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3억 원짜리 집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대출도 뭐 일부 갚았겠죠? 매도하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의 종잣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 원으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발판 삼아서 매번 집을 갈아탈 때마다 더 좋은 입지의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말씀만 들으면 되게 달콤한 꿈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이요. 실제로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대표님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일부만 아는 비밀 루트예요? 아니에요. 법원 경매 사이트,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가진 종잣돈에 맞는 물건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고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또 결제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 검색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유료 사이트 추천 몇 개만 해주신다면요? 제가 쓰고 있는 유료 사이트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테인옥션 사이트 쓰고 있고요. 리치고도 쓰고 있고요. 스피드옥션도 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카페에서 테인옥션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오셔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2개월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써보시고 물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싸게 사면은 뭔가 좀 상태가 엉망일 것 같은데 수리비 부담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물건도 정말 많아요. 수리를 해도 되는 물건들도 있고요. 그거는 피디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수리를 해야지 집이 잘 나간다고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은 지은 지 뭐 5년밖에 안 됐거나 4년밖에 안 됐거나 이런 물건들도 많거든요. 걔네들은 뭐 도배만 해도 깨끗하죠. 어떤 거는 20년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도배만으로 부족하고 싱크대, 화장실까지 수리해야 될 수도 있죠. 입찰 전에 외관을 보고 얘는 수리 정도가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 가늠을 하고 수리 비용까지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멤버님들,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을 멤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낙찰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도 계시고요. 낙찰 받아서 월세 세팅하신 분도 계시고요. 낙찰 받아서 전세 세팅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낙찰 받고 바로 매도해서 2달 만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결정을 하시고 물건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월급쟁이도 집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대부분 저희 멤버님들은 뭐 주부시거나 아니면은 피디님처럼 직장인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예 전업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세요. 피디님도 이거 경매하셔서 전업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전업주부나 저 같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직장인들도 대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집 가격에 대한 거, 소득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할 때 급여가 적다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사실 월급이나 이런 거 말고도 내가 매달 쓰는 카드 이용료, 카드를 쓰는 금액들도 소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신데요. 대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